제가 여러분들 스피드 드라이븐 로보틱스라는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보면 뭐 SDR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로봇, 어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로 로봇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스피드 드라이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그 요구사항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그런 새로운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한번 발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중국 AI 패권으로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패권을 가지고 있고요, 원천 모델하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물량과 가격으로 거의 이제 로봇 시장의 하드웨어를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거대한 산맥을 한국은 과연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엑시큐션 스피드, 빠른 실행력으로 해서 SDR 플랫폼을 기반으로 초고속 플릿 배포 역량을 가지는 것이 실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부품이 아니라 정말로 빠르게 실행을 하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빠르게 정말로 대응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로 설계 제작이 다 끝나고 반도체 공장을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1년, 2년 더 걸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배터리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안에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1년 안에 공장이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설계부터 완료까지 1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로봇도 같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 로봇 그리고 생산 로봇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1년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로봇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그런 적자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추상화 그리고 재사용성 그리고 병렬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상화는 뭐냐면 하드웨어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LG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물류 로봇뿐만 아니라 제조 로봇에도 나는 A사의 로봇을 사용해 주세요, B사의 로봇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A사, B사에 맞게끔 소프트웨어 구조를 다 바꾸게 되면은 기한 안에 못 만듭니다. 3개월 안에 라인 투입해 주세요. 계약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로봇 납품하고 2개월 동안 세팅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발하게 되면 그 3개월 안에 못 맞춥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I 같은 경우도 일단 검증된 지능 모듈에 즉각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가 아까 중요하다고 굉장히 말씀을 연사님도 많이 했지만 정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이 돌아가지는 않는데요. 지금 생산하는 인류 기업들이나 세계 퍼스트 기업들의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장을 만들면서 데이터 생성하고 학습까지 진행해서 실제 라인에서는 1개월 안에 말씀드렸듯이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장을 설계할 때부터 같이 데이터 생성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상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드웨어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제작 전에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모든 지능을 완성을 하고 거기서는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99% 아까 말씀하신 99%에 대한 것들은 다 시뮬레이션에서 가져가야 되고요. 1%만 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안 되는 것만 수정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그것을 못 맞춥니다.
자, 그래서 좀 60대 한 달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ROI 마진을 하는 것은 보통 한 달 하고 한 달은 또 검증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팅하는 건 한 달이고요. 나머지 한 달은 60일 안에 이제 재수정하고 고객의 요구 사항이 실제 돌려보면 내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옵티마이저를 다 했는데 실제로 한 달 돌려보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돼요. 그럼 또 그거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로 레그라고 하는데요. 이 제로 레그에 ROC 배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없으면요. 자, 내가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셋업이 6개월, 1년 동안 걸리면 다시는 우리 회사를 고객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제로 레그. 바로 고객의 응답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드리븐 로봇에서 추상화 전략은 어떻게 세우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로봇을 설계할 때 피지컬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라고 하는 할이라는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레이어, 그 다음에 로봇 어플리케이션 API,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마지막 단에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미션 레이어가 다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설계부터 정확하게 잘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안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코딩을 의뢰를 한다든가 구조를 만들다든가 수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하드웨어 할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드웨어 레이어가 흐트러져 버리면 위 구조가 다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AI 에이전트로 해서 코딩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 기능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하는 게 아니라요. 2, 3일 내에 그런 기능들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구조로 소프트웨어 계층은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러한 계층의 차이가 뭐냐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배포 속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컨트롤 레이어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만약에 로봇 커피빌리티 API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면은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독립적인 것들을 모듈화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은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 AI의 핵심은 뭐냐면 할 계층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어떤 하드웨어가 오더라도 내 AI를 잘 구동할 수 있게끔 이런 추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추상화도 마찬가지로 있고 소프트웨어 추상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VLM 모델을 잘 개발을 했어요. 근데 하드웨어가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사용을 못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할을 만들고 그 위에 VLM이라든가 AI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은 이제 로스라는 이런 그 미들웨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 같은 것도 CAN, 이네캣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상위 지역이랑 통신하기 위해서 VDA 5050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버추얼 드라이버를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버추얼 드라이버는 뭐냐면 하드웨어 없이도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개발하기 전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버추얼 드라이버를 다 만들었습니다. 정말 버추얼 드라이버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얘는 진짜 실물 모델에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완벽한 성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이 버추얼 드라이버를 던져주면 뒷단에 있는 레이어들에서는 쉽게 빠르게 병렬로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만약에 어떤 하드웨어를 샀는데 3년 전에 물건을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특히 요즘 중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그 모타 구입을 했는데 1년 전에 구입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모타 못 굴리잖아요. 그럼 또 모타 하나만 바꾸려면 소스코드 다 바꿔야 되는데 이런 계층이 워낙 잘 되어 있으면 내가 모터 하나 고장이 나서 한쪽 모터만 바꾸더라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커피빌리티 API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룰 베이스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AI를 굉장히 엔드 투 엔드 드라이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다 나누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브2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도킹 같은 경우는 충전이라든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치를 시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물체 파지, 그 다음에 리커버리, 이런 안전에 관한 것들이 다 따로따로
기능별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안에는 또 레이어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뭐 픽업을 할 때도 뭐 양팔을 쓸지 환팔을 쓸지 뭐 어떤 로봇을 쓸지 이런 추상화에 대한 것들이 다 구현이 돼야지만 내가 고객이 원할 때 바로바로 그 기능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최근에는 뭐냐면 다 AI로 구현을 많이 하거든요. AI로 구현하면은 뭐 VLM으로 구현을 했다, VLA로 구현을 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전단, 후단이 완벽하게 추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픽업 기능들을 또 그 학습을 못 시키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문제냐면은 지능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내가 A사에서 어떤 그 픽업하는 기능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B사에 갔는데 하드웨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또 그 모델 개발해서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 안에 하는 거는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VLM 굉장히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이 실제로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처음 하는 공정이에요. 아무도 그 공정에 대해서 모르고 실제로 그 공정에 대해서 공장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 공정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모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제어 모듈이라든가 로직 기반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쪼개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VLA나 이런 거 할 때 인베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자연어 할 때 단어별로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뭐냐면 기능별로 인베딩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작은 모듈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돌리면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요. 엔비디아, 뭐 우린 AGX라든가 토르 이런 걸만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350만 원짜리 인베디드 시스템이 들어갈 때와 100만 원짜리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할 때와 250만 원 정도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로봇이 들어갈 때 250만 원 같은 경우는 5% 정도 차지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뮬레이션 퍼스트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아까도 저희도 이제 엔비디아 아이작 심의 생태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협업하는 형태가 엔비디아의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 인공지능 학습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시뮬레이터에서는 단순한 그런 시각화뿐만 아니라 다이나믹스라든가 센스에 대한 뭐 노이즈, 그다음에 버리데이션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인공지능 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아이작 심의 그 생태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는 뭐 이런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있고요. 저희 로봇 하는 입장에서는 다이나믹스도 중요하지만은 인지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인지가 안 되면은 다이나믹스는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하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공장이랑 이 스킨들이 굉장히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이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은 현장에서의 어떤 다른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실제 1, 2% 정도 한 학습을 굉장히 작게 하면 하루 정도만 데이터 모아서 여기다 덧붙여서 학습을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전등이 하나 나갔어요. 이 전등이 하나 나갔을 때 얘 대형 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에 오염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다 만들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생태계에 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심이 굉장히 좋은 것은 시각화 기능이 정말로 리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획득한 비전 데이터들은 그대로 실제로 나가더라도 거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작 심의 생태계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2 리얼의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일반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변주를 통해서 가능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뭐 불이 꺼진 상태, 불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오염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렉이 하나 부서진 상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데이터의 그 다양성과 학습에 대한 강건성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물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다 보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잘된 환경에서는 무조건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환경, 이상한 환경에서 항상 엣지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려면 C라는 걸 하고 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 인 루프를 돌리면서 내가 알고리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힐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힐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힐로 넣어야 될지 실로 넣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까 버추얼 드라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버추얼 드라이브를 가지고 먼저 힐을 유사하게 돌린 다음에 실제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힐을 돌리면 정말 빠르게 실제 로봇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든 할 수 있는 실패를 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공장 설계 데이터, BIM이라든가 CAD와 연동해서 실제 플리 시스템의 병목과 간섭을 사전에 다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뭐 경로라든가,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상 테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테스트 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요. 일단 급여가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 미국 물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모지되니까 뭐 10시간, 11시간 더 일하자 이렇게 되는데 미국 그게 안 됩니다. 8시간 딱 일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한국에 있는 경비보다 최소 5배에서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성실히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드웨어 디자인은 뭐냐면 통신 인터페이스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하고 실제 하드웨어하고는 반드시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물리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격 진단성은 뭐냐면, 자, 기능별로 데이터 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레이어가, 이 노드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각화를 하는 툴도 많지만 실제로 움직이기 힘든데요. 이해를 하기 힘든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야 되고 내가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 정밀도는 뭐냐면 정확한 타임 스탬프를 제공할 수 있어서 위조나 변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또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의 자산을 방해하는 하드웨어는 이제 선택하지 않는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빠른 통신을 제공하지 않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실시간 디버깅이 어렵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 굉장히 모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하드웨어 붙이면 작동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자산을 방해하는 하드웨어가 못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를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패러렐 디벨롭먼트 워크플로우가 뭐냐면 이제는 기획 시뮬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 제작이 동시에 일어나지고 가상 환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냐면 실제 하드웨어지만은 우리가 가상 환경상에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취득부터 데이터 학습 그리고 데이터 검증까지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냐면 현장 배포로 가서 소프트웨어 덤프로 즉시 가능을 하지만은 사실은 바로 덤프 안 하죠. 뭐냐면 섀도우 모드로 같이 돌리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 배포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지를 검증한 다음에 이렇게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테슬라도 보면 섀도우 모드 항상 돌아가고요.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의 FSD 구독을 안 하는데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작하는 기술들이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이중화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FSD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을 할 때는 반드시 이중화를 통해서 문제 없이 이것을 검증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하는 피지컬 AI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보시면 뭐 제슨 AGX나 토로 등 강력한 뭐 가속기로
가상 결과 학습을 현장에서 즉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벡톱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로보틱스를 해보면 VLM을 제외하고는 높이 필요 없어요. 30톱스 같은 경우는 충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냐면 아까 엣지 프로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 생태계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 배포라든가 운영은 뭐냐면 저희가 AI 엣지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엔비디아 3080, 4080 이런 시리즈에서 500W 이상, 600W 이상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또 로봇을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AI가 계속 돌아간다 같으면 아까 3시간 정도 진짜 구동되는데 이제 1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액추에이터가 물론 많이 먹지도 하지만은 AI의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추론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소형 엣지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서 25톱스 정도로 25W 정도로 사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큰 경쟁력 중에 하나고요. 새로운 그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하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또는 컨티뉴어스 디벨로퍼를 하기 위한 데이터 루프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로봇은 출고 후에 기능이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데이터를 통해서 매일매일 데이터가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매일매일 개선되는 이런 그 루프를 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 플릿을 운영을 함으로써 또 페일리어 로그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페일리어 로그를 바로 전송을 받아서 디지털 트윈으로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시 수정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또 한 번 더 바꾸고 그 다음에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바로 주경은 안 하고요. 섀도우 모드로서 다시 하드웨어 단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드웨어 고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펑셔널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드웨어 고장에 대해서 안전성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AI를 구동을 하실 때도 실제로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구성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하나가 안 되면요, AI도 정확한 기능을 구현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를 고려를 할 때 반드시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한 개념을 고려를 해서 AI 모델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티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의도된 안전 기능이에요.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한테도 AI한테 반드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센서가 오염이 됐어요. 분진이 많이 떨어지거나 어떤 상태로 해서 오염이 됐을 때 AI가 과연 정확한 추론과 성능을 낼 수 있게끔 그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마 설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소티프라는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의도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I를 학습할 때도 이런 소티프에 대한 개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물론 시뮬레이션 내에서 엣지 케이스 헌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를 잡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AI 학습에서는 반드시 펑셔널 세이프티하고 소티프에 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일 오버 이제 리던던시 스트럭처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AI 하나만 가지고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VLM 모델을 하더라도 이중화를 돌려야 되고요. 인지 모델을 하더라도 이중화를 돌려서 그 이중화가 서로 합의된 공통점을 이룰 때 내가 정말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뉴얼 리커버리를 해서 반드시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그 원격 관제라든가 수동 개입을 할 수 있게끔 AI에도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고 AI 밖에서도 인터페이스를 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노이즈라든가 조명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장애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상에서 다 구현을 해서 어떤 그 AI의 강건성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스피드 얘기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구현을 하기 힘들면은 우리가 하드웨어의 가격에 엄청나게 약하게 들어온 중국 그리고 모델이 탄탄한 미국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그 스피드를 굉장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세계 1위 C사의 물류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이때 수주를 할 때 우리가 중국계 1위의 H사와 경쟁을 해서 붙었는데요. 가격이 저희보다 30에서 40% 정도 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 가능한 심2리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제적 대비로 고객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기술적인 신뢰성을 증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인지하지는 못하는 그런 잠재적인 병목을 미리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절 어댑티브라 해서 장비 등 위치 변동에 따라서 급격한 현장 설계에 대응할 수 있는 심2리얼을 이제 검증을 해서 빠른 대응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기술적인 협의를 하는 도중에서도 생기는 문제점들은 바로바로 그날 밤에 심2리얼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다음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저희가 제안한 문제점에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점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고객한테 제공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신뢰도를 얻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30%의 이상의 그 가격 차이가 남에 불구하도 기술적인 차별화를 통해서 결국은 속도가 생명이었어요. 속도를 생명이고 이거 중국들 못하겠어요. 거기 중국 애들 보면 정말 박사급 인력들이 굉장히 있는데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빠른 건 뭐냐면 빠르게 남들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 기능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미리미리 모듈들을 빨리 적용해서 심2리얼을 돌려서 검증을 함으로써 이러한 수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대 모델도 중요하지만은 산업계에 있어서는 경량 모델을 쓰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경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 그리고 그 강점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경쟁을 해서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사례로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준비만이 그리고 순간적인 성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았고요. 앞으로는 꼭 이런 거대 모델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지금 개발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에 적용시켜서 빠르게 산업화에 적용시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도 또 다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